사랑합니다. 국어의 훈련 국포자 여러분들. 국포자라고 얘기하니까 국어를 포기한 자들, 아야야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야, 국어부터 포기하면 도대체 두 번째, 세 번째 과목들은 어떡하실 겁니까? 막 이러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국포자는요. 국어의 포인트로 자신감을 얻어라 라는 아이입니다. 포인트만 알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문법 파트에서요. 자, 문법과 관련된 포인트를 꼭꼭꼭 집어드립니다. 포인트를 짚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자, 전쌤과 함께하는 아이는요. 문법 파트입니다. 뭐라고요? 문법이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자꾸 내 자신이 작아지면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니? 그죠? 이거 몇 문제 되지도 않아요. 45문제 중에 5문제니까 사실 이게 국포자라고 얘기하는 국어를 포기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문법 극할 거 5문제 뭐 대충 찍고 말지 뭐 5개 풀어봤더니 그중에 2개는 맞더라. 찍었는데 2개는 맞더라. 3개는 맞더라.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4-5개도 맞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수능 날까지도 어디까지 찍을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니 요거 양심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요거 5문제 때문에 미친 듯이 시간을 막 투자하자니 막 아쉽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10강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5개의 문제들을 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 수능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 너무 넘쳐나. 수학 잘하는 애들 너무 넘쳐나. 그러니까 변별력을 어디서 준대? 국어에서 준대. 한국 사람이 국어를 못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막 이러는 거죠. 국어에서도요. 특히나 문법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한 문제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럼 문법 파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내신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을 공부할 때는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살짝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들도 들고요. 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수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신에서는 개념을 머릿속에 막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막 외워야 되지. 그리고서 외운 걸 바탕으로 응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학습이 머리에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접근이 어떻게 되니? 앞에 지문이 이미 나와 있어. 그래갖고 본문만 잘 읽어줘도 본문이랄 것도 없지. 보기만 잘 읽어줘도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는데 5개 문제를 찍었더니 막 2개 맞더라, 3개 맞더라, 4개 맞더라. 잘하면 5개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다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공부했는데 찍은 애보다 못하는 거. 이럴 때가 우리가 참 애매한 거죠. 그죠? 하나 공부했는데 왜 찍은 애보다 못하지? 나 왜 공부했는데 티도 안 나지? 자, 문법의 티는 어디서 나냐면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낱말뜻 잘 알면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리고요. 낱말뜻 개념 잘 모르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풀리는 겁니다. 요 개념 잘 알고 있는 애들은 이게 찍었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잘 읽고 대충 대입을 했더니 맞더라라는 거잖아. 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도형 있으면 안 보이는 부분을 했을 때 막 미친 듯이 그려가지고 그지 몇 개인지 셌더니 이게 딱 맞아. 요런 거랑 똑같은 거, 요런 거랑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찍든지 풀든지. 자, 기본은 개념입니다. 개념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하는 1강은 기억, 니은, 자음, 모음부터 시작하기입니다. 두둠. 네, 의문이에요, 의문. 자, 우리 친구들 의문과 관련된 아이들은 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어요. 말의 뜻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줘요. 예를 들면 물과 불이 있습니다. 자, 물과 불은 말의 뜻이 같나요? 다른가요? 내가 초딩이에요. 물하고 불하고 뜻이 다르지.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러게요. 자, 말의 뜻은 다릅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다를까요? 요게 초딩스러운 답은 선생님 얘는 미음이고요. 얘는 비읍이니까 뜻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좀 배운 우리 고딩스러운 답은 선생님 말의 뜻을 다르게 하는 미음과 비읍 다시 말해 의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요러면 좀 배운 사람 요러면 좀 개념 아는 사람 요러면 좀 시작하기 쉬운 사람 막 요래 자 말의 뜻을 구별해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미음과 비읍처럼 자음이 다른 경우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또는 모음이 다른 경우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의 종류에는 자음도 있고 그리고 모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말과 말이란 아이입니다. 한자 나왔어, 한자 나왔어. 그죠? 이거 진짜 짱날라 그런다.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야, 한자를 알면 국어를 잘해. 그래갖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살짝 한자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 이거 한자 공부까지 뭐하러 잘해. 국영수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데 막 이래가지고 살짝 포기하면서 네, 놓쳤던 부분이야. 네. 자, 한자를 잘하면 국어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기가 좀 쉽긴 합니다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쌤이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겠지 막 이러면서 나만 믿고 간다. 자, 말과 말이에요. 자, 한자로 얘는요 타고 다니는 말 따그닥따그닥따그닥 얘는 뭐예요? 그죠? 말하는 말이에요. 요 정도 난다. 요 정도 난다. 자, 둘 중에 말의 뜻이 달라지는 거. 한자가 이렇게 나와주면 다행인데요. 한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말이 빠르다. 네,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말이 빠르다는 얘기야? 말이 빠르다는 얘기야? 눈치챘네. 네, 바로 이거 뭐였습니까? 소리의 길이였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내신 문제 같은 질문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다그닥다그닥 타고 다니는 말이 길게 발음할까요? 아니면 샤라샤라샤라 얘기하는 이 말이 길게 발음할까요? 뒤에 있는 말이 길게 발음하죠. 네. 왜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게 나 해주고 말려줘 이러고 죽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리의 길이나 자음과 모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어휘는 전술 꿀팁 누둠 바로 이겁니다. 최소 대립상이에요. 자꾸 수학 시간 같다. 네. 최소로 대립을 하는 쌍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음은 하나만 다른 애들. 자, 물과 불은 이렇게 미음과 비읍이라는 아이 자음 하나만 달라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불일과 말을 보면 얘는 비읍과 미음이라는 것도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와 아라는 모음도 다르죠. 이런 경우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최소 하나만 다를 때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봐.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개념 위주로 간다 그랬지 내가.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에 대한 아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봐야죠. 의문이 무엇인지 정의는 살펴봤으니까 제목하면 뭡니까? 국어 시간에 쓰고 버린 레알 개념입니다. 국어 쓰레기야.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의문의 분류예요. 의문을 둘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요 분절 의문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하나는 비분절 의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의문이라는 아이 설명해 드렸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요. 다만 자, 분절이라는 말과 비분절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거죠. 요것도 역시 한자어입니다. 분절, 나눌 분자예요. 한자를 여기다 쓰고 싶어. 막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쓸 줄 아는 여자. 네. 그러나 쓰면 또 내가 중딩 고딩 다녀봤지만 알지만 이거 왠지 국어 선생님이 한자를 딱 쓰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된다. 겁내 국어 선생님이랑 한자 많이 하는 거 자랑하는 거 막 이렇게 들면서 막 괜히 그죠 스톱 시켜놓고 지금 막 네 나눌 분자 막 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안 가르쳐줘. 자, 나눌 분자 마디 절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나님을 할 수 있으면 분절 의문이고요. 비분절의 비는 아닐 비자죠.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면 비분절 의문이에요. 다시 말해 뜯어낼 수 있어. 그러면 분절이고요. 뜯어낼 수 없어. 그러면 비분절이야. 아까 우리가 의문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자, 자음과 모음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말. 자, 이렇게 발. 자, 이런 애들 두 개 구분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미음하고 비읍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미음과 비읍 싹 뜯어내죠. 네, 또는 뭐 아와 오 싹 뜯어내죠. 그러니까 얘는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에요. 또는 억양입니다. 이런 거. 자, 우리가 말을 대립했는데 소리의 길이를 어떻게 뜯어낼 거야? 이거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도 뜯어내고 싶고 너도 뜯어내고 싶은데 뜯어낼 방법이 없네. 자, 이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비분절 의문에 관련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절 의문이 좀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전쌤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의문과 관련된 아이. 자, 비분절 의문과 자, 분절 의문에 대한 아이들 설명해 줄 건데 당연히 누구부터 설명할까? 그쵸. 분절 의문과 관련된 아이들. 많이 들어봤으니까 얘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분절 의문입니다. 나누는 아이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모음입니다. 모음.
자, 우리나라의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의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야. 이놈 새끼들 그냥 혼자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엄마한테 빌붙어가지고 그지? 네, 그래갖고 얘가 아들 같은 애, 혼자 쓸 수 없는 애들. 그래서 기니디리 같은 애들이고요. 모음은 엄마 모자예요. 어미 모자. 그래서 엄마 같은 아이야. 혼자서도 잘해요. 이놈 새끼 자음이 없으면 훨씬 더 잘해. 네, 이런 것들. 아들 없이 잘할 수 있는, 혼자서도 발음 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이 모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개 흐름이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혼자서도 발음 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장애를 받는다라는 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애를 팍 때렸어. 선생님이 팍 때렸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장애받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모음. 네, 그럼 이제 자음은 당연히 장애를 받고 나오겠죠.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내가 기억, 니에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이에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 모음은 다시 둘로 나뉘죠. 단모음이라는 아이와 잠깐 뒤를 살펴보면 그죠? 이중모음이라는 아이로 나뉘게 됩니다. 자, 단모음은요, 말 그대로 단번에 소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모양이나 또는 혀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이가 단모음이었고, 자, 이중모음이라는 아이는 혀나 또는 입술 모양이 변해. 그래서 어떻게? 이야. 요게 이제 이중 모음이었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자, 단모음입니다. 아이고, 네.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음이라고 얘기하면 단모음이 10개고 이중모음이 11개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단모음표만 외우죠. 그래서 요거 봤었던 기억들 납니다. 그죠? 자, 이 표들 봤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아이들이 단모음이고, 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이중모음이야 라고 기억을 하시는 건데, 이 단모음표는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의 기준이 중요하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사람의 입이 이렇게 있어요. 코야. 네, 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입이 있어. 요랬을 때, 자, 기본적으로 혀의 중간, 입의 중간쯤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발음을 할 때, 혀가 이렇게 앞쪽에 나와서 샬라샬라 얘기가 되는 이 하고 발음해. 이 발음하면 혀가 여기에 있어. 근데 하면 혀가 약간 이렇게 뒤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앞전자를 쓰죠. 뒤후자를 씁니다. 그리고 설자는 바로 무슨 설자냐면 혀설자였었어요. 그래서 혀가 앞에 있냐, 혀가 뒤에 있냐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에 따라 순자는 입술 순자. 자,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평순 모음, 원순 모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고중저, 높을 고자, 낮을 저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알겠죠? 이게 기본이야.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의 뜻을 또 기억을 하잖아. 그지? 그래야 이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전설이 뭐고 후설이 뭔지, 평순이 뭐고 원순이 뭔지 모르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내신을 대비하는 것과 수능을 대비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전쌤을 지금 내신 위주로 보고 계시는 친구들이라면 전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를 외워라. 짜잔. 막 이렇게 해요. 그죠? 외워야 돼.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전쌤이 여기에 막 팁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이 개새 이런 쉬베 네 끄져라 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삥 뜯는 방법이야. 이 개새 쉬베 끄져라 주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외우세요. 이게 내신이에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니까, 그지? 네. 자, 정시, 수시 다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만을 위해서 지금 전쌤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외울 필요 없죠. 이게 새 쉽에 끄절어주고 몰라도 돼. 왜? 어차피 수능에는 보기 안에 두둥 주어질 거야. 다만 얘네들의 단어를 알고 나머지 밑에 있는 1, 2, 3, 4, 5의 선지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표에서는 보여지지 않으나 자, 우리 문제에서 잘 나오는 애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와 입술 모양, 혀의 높이, 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걸 배웠는데 입의 크기는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수능에서 또는 자꾸 내신에서 입 크기를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입 크기는 누구하고? 혀의 높낮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 개새 발음합니다. 이 개새. 네, 끄져라. 발음에도 보면 입의 크기가 고모음일수록 작아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모음일수록 크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봐봐. 끄져라. 끄져라. 네,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나요? 자, 이 표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들 단모음입니다. 누구라고요? 단모음입니다. 뭐라고요? 단모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늘 항상 자, 오답으로 나온 애들이 누구냐면 슈이베라는 아이예요. 슈이베. 이 아이들을 좀 발음해보세요. 자, 쉬 같은 경우는 키위 할 때요. 자, 위스키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진 탁 찍을 때 뭐라 그래? 김치, 그 다음 위스키, 네, 그 다음에 키위 하라 그래요. 근데 장난하냐고. 김치 괜찮아. 네, 그런데 예, 키위 틀린 거야. 왜? 단모음이니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키우. 요래야 돼. 그죠? 그럼 얘도. 참 왜 아닙니다.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참우.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 거야. 얘 단모음인 거야. 그래서 쉬브가 아니라 슈브인 겁니다. 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발음했던 게 다 쩔어? 우리가 쩐 거니? 아니야. 요 아이는요. 단모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도 허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한글 발음법, 그죠? 자, 표준 발음법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쉬웨라는 아이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단모음과 관련된 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개의 단모음,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중모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중모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로 시작을 했다가 아로 끝나.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이에 발음해. 이야, 야로 발음되죠. 자, 오나 우로 되죠. 우와, 우어, 우에, 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으로 시작해. 의.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고 이중모음 이걸 외울 필요 없어. 다만 우리가 이중모음에서 기억해야 되는 아이는 누구냐면 단모음이 아니면 이중모음이라고 했는데 이중모음에서 꼭 나온 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야? 그죠? 얘 반모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모음. 얘 또 뭐야? 그래서 반모음의 예로는 이와 오가 있다고 배워요. 근데 이 개념이 참 어렵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단모음에서 이 개새 쉬입에 끄져라 죽음을 배운 거야. 그래갖고 내가 분명히 이라는 아이, 그죠? 죽어라는 아이가 분명히 단모음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단모음이 아니면 이중모음이라며. 근데 느닷없이 나온 이 반모음은 뭐냐고. 이 반모음은 말 그대로 반모음은요 2분의 1 모음이란 얘기야. 네, 2분의 1밖에 없어. 이게 음표로 친다면 이런 거? 네, 얘랑 얘가 만나야 얘가 되는 거. 나 음악도 할 줄 아는 여자. 아마 요래. 자, 요래야 된다는 아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야를 발음할 때야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쵸? 이야, 그래야 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의미로 반모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개념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친구들 반모음이란 아이가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아이 분절음은 그중에서도 모음과 관련된 아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아이 누굴까? 자음이겠죠, 자음. 자, 자음 앞서 설명해드렸어요. 너희들 같은 애들, 아들 자자. 그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한테 그죠? 등골 브레이커, 빨대 꼽아, 막 이런 애들이야.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19개의 자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절음이 모음과 자음 합치면 자음 19개, 모음 10개와 11개 합쳐서 21개. 자, 이렇게 해서 총 분절음은 4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음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입술이 두 개가 부딪히면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잇몸이 부딪혀서 납니다. 그러면 또 그려. 이거. 또 그려. 네, 막 요래. 자, 요렇게 입이 있어요. 사람의 입이. 혀가 요렇게 윗니의 잇몸을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빨이 만들어내는 소리, 잇몸 소리, 입소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센 입천장 소리는 바로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딱딱한 입천장과 관련된 아이죠. 자, 구개예요, 구개. 네, 구개인데 딱딱하다. 그래서 경구개 자, 그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혀를 말아 넣어 보면 저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입천장은 입천장이요. 구개는 구개인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어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저음이 되는 방법에 따라서 울려서 나면 울림소리, 안 울려서 나면 안 울림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울림소리들이 아무래도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음운을 배우고 나면 뒷부분에 가서 막 우리가 어떻게 이 음운들이 어떻게 변동을 하느냐,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애들 너무 중요했어. 실제로 음운과 관련된 아이들이 수능에서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해당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배웠는데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분절 음운이냐 비분절 음운이냐를 가지고 나타내는 이 기본적인 아이들이 한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안해요. 이래. 얘는 기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뒤에 나오는 음운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 많이 나와. 네, 걔네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끌 거야? 막 이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울림소리가 기본이 될 거고 좀 많이 나오니까 울림소리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안 울림소리는요. 다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로 나냐, 좀 단단하게 나냐, 좀 더 거칠게 나느냐에 따라 예된 거,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림 소리는요, 코가 울리는 비음과 흘러가듯이 나는 흐를 유자를 쓰는 유음, 흐름 소리와 비음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만 따서 예된 거비 유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된 거비 유. 네, 충청도 사투리. 그러나 의미는 없어. 내가 막 지어낸 거. 예된 거비 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19개의 자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파, 따, 사, 자, 가, 파, 티, 추, 카, 해, 마, 느, 라, 띠고, 야. 자, 얘네들이 모두들 같은 잇몸 소리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바다사자가 파티치카에 마누라야.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쌤이 굳이 잇몸 소리를요, 두 칸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얘네들 때문이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마찰음이라고 할 때 다른 애들은 한 칸이 그냥 다 파열음이고 다 마찰음이고 다 파열음이고 다 마찰음인데 얘만 디귿 계열 얘네들이 파열음이고 얘네들이 마찰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굳이 반으로 나눠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앞 글자만 땁니다. 파, 마, 파찰, 파, 마예요. 파마, 파찰, 파마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무슨 뜻인 줄도 알아야 돼. 네. 파열음은요, 말 그대로 깨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예요. 참았다가 똥구멍을 탁 참았다가 그다음 방구를 어떻게 그냥 빵 하고 터트리는 거, 그죠? 빵 하고 터트리자, 빵 하고 터트리자, 빵 하고, 그죠? 그래서 얘가 파열음이에요. 막혔다가 빵 터트리는 소리예요. 마찰음은요, 자, 우리가 왜 방구를 딱 참았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죠? 이렇게 좁은 구멍을 우리가 항문을 조금만 연 거야. 그래서 좁은 구멍을 통해서 방구 소리가 힝 어떻게 나온다고요? 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봐봐, 힝. 네. 마찰음입니다. 그러면 파찰음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이에요. 막혔다가 터트리는 파열이 되긴 하는데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것도 그렇다고 이 마찰 슝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슝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약간 어거지야? 요래. 자, 그래서 막혔다가 터지는데 마찰을 일으키면서 터뜨릴 때 우리는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분절 음운에서 우리가 자음과 관련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머릿속에 함께 개념들
집어넣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절 의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이에요.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자, 의문이 여기서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비분절 의문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소리의 길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워줬었죠. 밤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먹는 밤 하고요. 그 다음에 깜깜한 밤. 자,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 깜깜한 밤은 길어봤자 귀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밤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먹는 밤이 길게 발음한다더라 라는 이야기. 자, 발이라는 아이는요. 자, 블라인드 창문에 치는 발하고 사람 발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것은 다 짧죠. 다만 몸만 길어. 그죠? 죽을 때까지. 네, 저가 가다 이러면 이러고 죽기 때문에 네, 말만 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발은 저 끝에서부터 문 저 밑에까지 쭉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리는 발이 훨씬 더 깁니다. 솔은요, 네, 자, 먼지 터는 소리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소리 있습니다. 자, 먼지는 털면 털수록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 터는 소리 길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소나무 소리는요,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푸르르니까 소나무 소리 더 길지 않을까요? 막 이러고 있다. 야, 이건 내가 길고 짧은 걸 만든 게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내가 니들이 연상작용을 통해 좀 더 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수능에서도 헷갈려. 나만 믿고 딱 나오라고. 이래. 자, 그 다음 굴이 있어요. 굴은 동굴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굴이 있습니다. 전쌤 먹는 굴이 비려서 잘 먹지 않습니다. 동굴은 뚫고 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동굴이 더 길어요. 자,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역시 이건 내신의 문제고요. 수능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누가 더 길까요? 라는 부분은 어차피 보기 안에 주어지고요.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죠. 자, 긴 소리는요, 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요, 펄펄 눈이 옵니다. 눈이 있는데, 눈은 하나는 내리는 눈, 네, 눈사람이야, 눈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네, 사람 눈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빨리 태어나서 빨리 죽는다 그랬어. 사람 몸에 있는 거 다 짧다 그랬죠? 그래서 내리는 눈은 많이 내리면 좋으니까 내리는 눈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얘가, 자, 이렇게, 와, 눈에 눈이 들어가니 이게 눈물인가 눈물인가 요런 거 요런 예. 자, 요렇게 혼자 첫 음절로 나올 때는 소리의 길이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한방 눈같이럼 첫 음절이 아닌 것은요. 자, 이럴 때는 길게 발음하잖아. 한방 눈이 내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발음되던 것들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 소리로 발음된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비분절 의문의 두 번째는 바로 억양과 관련된 아이입니다. 우린 알고 계세요, 그죠? 나 학교에 가? 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 자,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이건 당연히 의문문이에요, 그죠? 나 학교에 갈 거야? 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 학교에 가! 네. 자, 이렇게 평평하게. 학교에 가 명령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가. 네. 자, 이렇게 내려가면 평서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억양이 달라지면 당연히 질문이냐 아니면 명령이냐 아니면 평범하게 서술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에는 이처럼 억양도 들어가요. 자, 국어 시간에 쓰고 버린 레알 개념입니다.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억양까지만 살펴보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2외국어들을 배워보시다 보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선 성조, 그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하는 자, 의문의 한 종류였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1강 의문과 관련된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 버렸던 레알 개념들 머릿속에 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뭐 깊은 걸 배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기본적인 개념들, 자꾸 잊어버렸던 개념들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선생님,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몰랐던 걸 가르치진 않아. 근데 네가 왜 수능에서도 문법 점수가 안 나오나 잘 생각해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네. 근데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점수가 나오지 않느냐 봤더니 영어의 문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야, 방학만 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배워놓고서는 국어 문법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 못하는 거야. 그러니 계속해서 전쌤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신감 충전시켜 보도록 해볼까요? 자, 자신감 충전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었던 수능에 적용해 보시면 되죠. 아, 나 수능 문제도 푸는 요정 막 이러는 거야,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이 쑥쑥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13년도에 보기를 참고해서 철새게 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봐봐, 보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어요? 단모음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개새 쉬배 그저라 주고 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용이야, 나는 기와 갸를 자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네. 그게 잘 안 돼서 발음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앞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개와 개, 결국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전설 모음이고 둘 다 평순 모음입니다. 그런데 개는 중모음이고 갸는 저모음이에요. 그죠? 자, 요걸 함께 기억하시면서 살펴볼 거예요. 개는 중모음이고요. 자, 개는 저모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최소한 보기 안에 동그라미 정도는 쳐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볼까요?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나요? 아니요. 둘 다 평순 모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평범해야 되겠죠. 평평해야 되겠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춰야 되나요? 와우. 얘가 저모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모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춰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뭐가 있는 거야? 입을 더 크게 벌린다라는 것들이 저 표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살펴봐 줬던 거였어요. 자, 전생에 뭐라 그랬나요? 입의 크기는 중모음은 중간이고 저모음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개와 개 모두 다 단모음입니다. 자,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서 입술이 더 평평하고 입을 조금만 벌리나요? 아니요. 자, 이 아이가 저모음이고 이 아이가 중모음이니까 당연히 얘가 조금 더 크게 벌려지고 자, 개와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전설 모음이었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 개념,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정답이 몇 번이라는 거, 2번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해석하지 못하면 답을 다 줬는데도 눈앞에 줬는데도 찍을 수도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들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이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의문뿐만 아니라 문법은 이런 식이죠. 항상 이렇게 자 지문을 통해서 개념이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활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점 함께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1강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워밍업 시작해 보는 거였습니다. 2강에서 의문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들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